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카라타 에리카, 인기 배우의 3년간의 불륜 소식은 얼마 전 일본 영화계를 뜨겁게 달궜고 지금까지도 진행형이죠. 처음으로 이 소식을 터뜨린 주간 문춘은 후속 보도를 3탄까지 내놨고 아직도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케맨 플러스 꽃미남 배우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신인 여배우이자 특유의 청순함으로 한국에서도 활동하던 카라타 에리카는 한국 개봉명 아사코라는 영화에서 함께 연기하면서 3년간 사귀어왔죠. 그 불륜의 시작점은 히가시대의 아내인 안이 쌍둥이 육아에 쫓기면서도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최악의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예상을 넘어 그들의 행위의 대가는 아주 컸습니다. 그 뒷얘기와 그들의 근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가시대의 입장을 살펴보죠. 당사자 중에 한쪽인 히가시대 마사히로는 그저 이미지만 하락한 게 아니라 돈과 가정과 명성 전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도쿄 도내의 먼슬리 맨션, 작은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주소가 언론 관계자들에게 노출이 돼서 귀가를 못하고 머물 곳을 찾던 중에 차에서도 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후지주택, 선스타, 혼다, 온워드 카시야마 등 총 4개의 전속계약 CF가 계약 종료 및 즉시 취소가 됐고요. 각 업체들은 항의 전화와 이메일을 다량으로 받았으며 홈페이지 이미지와 오프라인 광고, 동영상 광고 등은 전부 철회, 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CF 하나당 계약금이 일본 업계에서는 4,500만엔에서 5천만엔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으로 약 2억엔이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연예계의 CF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3배 정도가 청구되거든요. 히가시대의 가족적인 이미지 때문에 계약이 된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상품 이미지의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계약조항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은 5억엔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후지주택 측은 언론에 배부된 기획사 측의 코멘트는 있었는데 직접 사과를 하는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히가시대의 기획사인 휴머니티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들이 이 소속사의 연예인을 기용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히가시대와 안 부부가 도쿄 도내의 주택을 2억엔에 구입했었다는 점도 언급을 했었죠. 도쿄 도내 고급 주택가에 있는 60평 토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올린 준공 10년 정도가 된 매물이었는데요. 둘은 이걸 현금으로 구입했고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을 한다면 히가시대가 이 집마저 잃을 확률도 큽니다. 일본에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시세는 100만엔에서 300만엔 사이인데요. 만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안이 잡게 되면 히가시대는 양육비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2살에서 3살쯤이니까 못해도 약 18년간 양육비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일본 내에 고소득층의 양육비 시세인 월 45만엔 정도라고 치면요 12개월을 곱하고 거기에 18년을 곱해서 약 9,700만엔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텔레비 아사히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그의 드라마인 케이지와 켄지, 관할가 지검의 24시는 하차없이 진행을 한다고 밝혔고요. 2월 6일에 방영했던 4회의 시청률은 8.3%로 대폭 다운이 되었습니다. 더블 주연인 키리타니 켄타가 모든 스태프와 출연진 모두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되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저의 연속극 첫 주연작이므로 꼭 봐주시면 좋겠다는 호소를 했었죠. 히가시대는 촬영 중간 대기 시간만 되면 아무와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매니저와도 떨어져서 차 안이나 대기실로 들어가서 혼자 있고 매니저도 틈만 나면 현장에서 사과를 하면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출연자들과 최대한 만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고 드라마 촬영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중이라고 하네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기 종영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올해 개봉할 영화 몇 편까지 재촬영에 들어가면 그 비용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CF 위약금 2억엔 플러스 알파, 주택 2억엔, 위자료와 양육비가 1억엔 이상의 영화나 드라마의 재촬영 비용은 3억엔을 상회한다고 하니까요. 못해도 총 8억엔이 넘는 명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래 들어 아내인 안 측이 소속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실시했을 경우 다른 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본 내 민법 770조 1항 1호에 따르면 히가시대는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간 문춘은 안이 히가시대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고 있는데요. 부모의 불화와 빚더미, 아버지의 불륜 등 다시금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으로 진입하는 것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각은 안과 히가시대 마사히로가 재결합을 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 액수의 지불 의무를 함께 짊어지게 되는 소위 연대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인 2017년 4월 6일에 뿌레바토의 히가시대가 출연해서 생화 작업을 하는데 작품명이 불륜 욕망입니다. 이때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죠.
평온하고 자상한 모습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자체가 이케맨 이미지의 계기가 되었으나 그런 이상적인 남편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축적되고 있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2018년에 컨피던스 맨을 촬영할 때 현장에서 히가시대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는 에리카와 불륜이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촬영장에 남고 싶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주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히가시대는 인기 배우들이 대본을 읽고 연습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빌리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본인도 작업실을 빌리고 싶다는 말을 아내인 안에게 했다는데요. 아이를 3명이나 기르면서 대본을 암기하는 게 무리이긴 하지만 아내인 안은 단칼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불륜과 이혼 소송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작업실이 미래 장소로 악용될 것을 걱정을 한 것이죠. 히가시대는 자신의 연기력에 대해 집에서 아내에게 지적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아내의 조언은 아내에게 마치 지도를 받는 느낌이 되어서 가정에서 쉴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죠. 물론 그것이 히가시대가 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예 기획사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히가시대가 갖고 있던 꽃미남 남편 이미지를 거머쥐기 위해서 현재 결혼은 했으나 설문조사에서 이미지가 좋은 남편인 배우나 탤런트들을 보유한 기획사들이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최근 체중이 급속도로 빠졌고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히가시대. 이제는 거액의 위약금이라는 큰 대가마저 치르게 생겼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일반 여성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던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아직까지도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바라는 대로 가족과 평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카라타 에리카의 상황은 어떨까요? 알려진 내용들도 있지만 와전이 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나열을 해보자면 카라타 에리카는 2018년 여름부터 같은 해 말까지 또래의 꽃미남 배우와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불륜 관계를 고민하면서 히가시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하고요. 비공개 인스타에서 종종 본인의 힘겨움을 토로했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주변 사람들은 헤어지자고 했던 에리카를 설득한 것은 히가시대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카라타 에리카는 방영 중인 TBS의 드라마 병실에서 연불하지 마세요에서 하차를 했고요. 이미 촬영된 장면들도 통편집이 됐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가 없고요. 테레비 도쿄에서 2월부터 방영할 주연작인 백자 아이디어를 드라마로 했다. 얘 출연분 5, 6회도 전부 방송 중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일본에서의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선행 복귀 계획이 부상 중이라는데요. 사실 국내 여론도 그다지 좋지가 못하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언급했던 아내 인스타에 좋아요를 남기는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불안 때문이라는 진단인데요. 원래 불륜 여성은 자신이 두 번째임을 인지하고 있고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가족의 우선순위에 본인이 밀린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그가 내 것이 될 수 없다 라는 불안감에 있는 여성일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암시나 복선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연유로 에리카의 인스타그램에서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암시한 장면들이 다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이 인스타에 게시된 것은 2019년 11월 11일, 두 사진이 전부 촬영된 날짜는 2018년 9월 1일입니다. 오른쪽 사진 내용엔 이상적인 크리스마스 데이트에 대한 질문에 히가시대는 핫 와인을 마시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요. 왼쪽 사진은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핫 와인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인스타를 게시를 합니다. 또한 사진 속의 날짜는 같은 해 5월 15일이죠. 이때 두 사람은 칸 영화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에 있는 손의 주인공은 히가시대가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사진도 히가시대의 이름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히가시대와 닮은 벽화와 키스를 하는 인스타를 올리거나 세로 드립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앞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히가시대 다이스키가 되죠. 그런데요, 계정명을 보면 공식 마크가 없고 스펠링도 A를 E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가계정이 아닌가 유추를 하게 됩니다. 잡지에서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히가시대가 자는 사진들이고 두 사람의 커플룩 정황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날짜는 4월 14일로 되어 있죠. 이날은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아내인 안의 생일날입니다. 우연인지 노렸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이 사진을 보면 혼자서 두 개라는 식으로 누군가 댓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 반대편에 카키색 바지를 입은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날짜를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5일이죠. 안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날짜는 2017년 11월쯤이니까 그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단팥은 일본어로 앙꼬라고 하는데 앙은 안을 의미하고 코는 자녀, 그리고 떡두개를 의미하는 배곡 두 개가 쌍둥이를 가리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아까 언급했던 주연작인 백자 아이디어를 드라마로 했다 해서 에리카의 역할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인기 여배우 역이었는데요. 이야기는 허구였지만 본인과 실제로는 연결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한국 내 커뮤니티나 언론 등에는
에리카가 직접 이 드라마의 대본을 썼다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드라마의 작가나 PD가 에리카와 협의를 하면서 각본의 몇몇 사항들을 잡아 나갔고, 에리카가 원하는 대로 히가시대라는 이름의 상대역 설정을 넣고 대사 속에 히가시대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스타에는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카라타 에리카의 소속사는 히로스의 료코를 비롯해서 토다 에리카 등 실력파 인기 여배우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히로스에나 토다 역시 과거 개인의 열애사가 주간지에 여러 번 찍히면서 파문이 있었던 점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 회사가 개인에게 그다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도 소속사 홈페이지에는 프로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에리카를 포기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일본에서 불륜 배우들은 사라지는 운명에 처했었는데요. 이제부터가 이 회사의 수완이 드러날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아니 예능 프로에 나와서요. 히가시대에 대해서 한 언급도 화제가 되고 있죠. 아침 8시부터 아이들을 돌보고 기절하듯이 쪽잠을 자고 대본을 외우는 일상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히가시대 이야기는 일절 없습니다. 안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어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남편도 도와주느냐, 육아라던가 가사라던가 라는 질문을 아이들을 귀여워도 해주고 본인이 못하는 놀이를 히가시대가 해준다고 하고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욕실 청소 같은 전담이 있냐고 묻자 장작을 가끔 패고 우에다가 필요 없죠 라고 물어보니까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히가시대가 집안일을 그다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내 스케줄과 대조를 해봐도요. 육아나 가사 일을 거의 돕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은 늘 엄마로서 불륜을 알고 있는 아내로서 매일매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은 스퍼라는 잡지에서 안과 야마구치 아키라의 다마실 A라는 코너를 연재했었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인 야마구치 아키라와 그림 편지를 교환하는 시기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히가시대는 안에게 누가 캔디를 사다 놓으라고 하는 것 같고요. 원하는 아침 저녁 메뉴들을 주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메뉴는 나베 같은 거네요. 먹고 싶은 레시피를 아내에게 부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안은 밥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상상 속에는 히가시대가 있는데 현실 육아에는 히가시대가 없고요. 그 밖에도 아이들과 있는 이런저런 그림 속에서도 히가시대가 없습니다. 거의 혼자 육아를 전담하고 애완견마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안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담아둔 채 이런 식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일본 언론은 안의 아버지인 와타나베 케네기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묵묵부담으로 일관해오던 그가 공식적인 석상에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위의 불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비판이 있었고요. 일본 연예계에서 별거한 부부가 관계를 보관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 징크스대로라면 이혼의 가능성이 크겠죠. 현지 여론은 안에게 동정적인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렇다 할 대표작이나 히트작이 없는 히가시대에게는 안의 남편이라는 이름표가 늘 따라다녔고 그게 지금까지의 성공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죠. 이젠 어느 쪽이든 갖고 있던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댁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였습니다.